이평기의 커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방송이 나간 뒤에 커피 창업에 대한 의문을 좀 풀렸는데, 이제 그렇다면 와인이 얼마나 남느냐, 커피 네. 가격, 생두라 그러나요? 볶기 전에 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장사하는 사람한테 원가를 얘기한다는 게 네. 그렇긴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기하기가 좋은 게 보통 아라비카 네. 종이 이제 좋은 원두인데 그게 뭐 한 7, 8kg당 네. 7, 8천 원 하는 거에서부터 네. 4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네. 그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원두들을 가지고 네. 그거에 맞게 자기의 뭐 원하는 가격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 가끔 외신에 보면은 한 잔에 100만 원이네, 200만 원이네, 뭐 염소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뭐 그게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먹어는 봤는데 네. 돈 주고 그런 루악 커피 같은 루악 커피, 걸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인도네시아의 그 네. 사양 고양이의 똥에서 추출한 거. 근데 사양 고양이였군요. 네, 네. 너구리 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거를 거기 그 똥 배설물을 이제 다 세척해내면 씨만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로스팅해서 먹는데 저라면 그 가격 대비 맛도 그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다른 고급 커피가 많습니다. 맛은 독특하고 좋기는 한데 가격 대비 네, 성능은 너무, 너무 좀 터무니없다. 그렇죠. 얼마짜리까지 마셔보셨습니까? 다 마셔봤어요. 지금 그 루아 커피를 한국에서 파는 데가 있죠. 팔죠. 저도 네. 팔진 않고 생두 루악이 이제 와일드 루악 그러니까 야생 고양이 루악 그거는 더 비싸요. 그리고 기른 거에서 나오는 거는 양식과 천연사료 그렇죠. 차이군요. 네. 네, 그래서 더 조금 싼데 우리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개 다 그냥 그 양식을 한 거를 네. 쓰게 제가 여쭤보는 건 국내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커피 가격, 네. 뭐 호텔 커피다 그러면은 장소값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겠지만 과연 얼마짜리까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뭐 제가 다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드셔본 것 중에 제일 비싼 루악 거는 같은 경우 한 9만 원 정도. 9만 원. 어우, 만만치 않네요. 네, 네. 한 잔에 그 정도는 주셔야 제대로 된 루악을 드신 겁니다. 9만 원 정도. 만약에 그 이제 판매하는 사람도 네.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고 제품에 대해서 네. 가격이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와일드 루악 같은 경우에 한 잔에 9만 원 정도는 받아야 진짜 루악이지. 만약에 좀 가격이 더 싸다든가 더 낮아졌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와일드 섞인 루악 거다. 네, 와일드 루악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대개 지금 이제 가격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건데 착한 커피, 착한 가격 네.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 이게 뭔가 어느 쪽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커피 가격에 대해서 네. 얘기해볼까요? 자, 스타벅스 커피는 가격이 네. 저희 커피보다 많이 비쌉니다.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에 네. 3,300원을 받습니다. 스타벅스는 아마 4,500원? 네. 5,000원? 이쯤 갈 거예요, 지금 가격이.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커피의 그 원두의 질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자부하고 있고. 여기는 수제품이니까. 네. 아니 그리고 생두의 가격이나 질면에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먹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꼭 스타벅스 그 커피 품질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스타벅스 매장이라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 로고를 들고 다녔을 때의 그 느낌, 네. 이런 게 만족감을 주는 거죠. 비슷한 얘기지만은 맥도널드 전 세계 지점 중에 압도적인 매출 1위를 기록했던 게 한동안 모스크바에 있는 맥도널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그렇죠. 이민 가는 게 로망인데 갈 네. 수는 없고 맥도널드에 가면 그 미국의 맛을,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거죠. 그 미국의 분위기를 그래도 몸으로는 좀 느낄 수 있다. 아마 그게
모스크바 맥도날드 지점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매출을 기록했던 비결이다. 이렇게 바로- 말하는 분도 네. 계시거든요. 바로 그런 거를 제공하는 거죠. 네. 커피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원두에 그 다른 거 다 뺀 네. 그 주 재료에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뭐 폭리를 취하는 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엄청 줄을 서 가지고 막 그 가면 더 네.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중에서 한 잔에 1,000원, 2,000원 이 정도 하는 거는 커피 질이 굉장히 낮아야 된다든가 네. 아니면 엄청나게 많이 팔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맛있는 커피를 찾아 드시면 되고 싼 그런 커피, 거죠. 이런 막 냉동 건조 커피, 이런 막 예. 커피 믹스 같은 거 드시는 분의 취향도 저희는 다 존중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나 뭔가 이제 수제 커피, 예. 좀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원하는 분은 그거에 상응하는 그렇죠.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예, 예. 그렇다고 그게 뭐 한 잔에 뭐 5만 원, 6만 원 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렇게. 네.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요. 생활 속에서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이다. 이런 그렇다 말씀이시죠. 그래봐야 뭐 저희 집에 오시면 보통 5,000원짜리 그 이제 네. 핸드 드립을해서 네. 내려드리는 커피는 5,000원짜리부터 비싸게 받는 커피 뭐 3만 원짜리 정도까지도 3만 원짜리 커피는 어떤 커피입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은 품절 상태인데 네. 세인트 헬레나라는 거기는 그 나폴레옹이 예, 유배돼 유배됐던 있던 그 섬. 아프리카에서 가까운 예. 네. 그 2,000km가 떨어져 있다래요. 예.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배돼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래죠. 이 섬에는 쓸만한 거라고 커피밖에 없다. 네. 그래서 유명해진 커피가 그 세인트 헬레나 커피인데 네. 수확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스크린 사이즈 18이라고 네. 하면 제일 이제 큰 사이즈 좋은 제품은 전량 영국 왕실로 들어가는 스크린 사이즈 18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콩의 크기를 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등급의 커피 1등급을 넘어선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영국 왕실로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그것도 품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매에 나와서 이제 작년에는 그것만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도 나온 걸 좀 구매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득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한 3만 원 받아야 됐어요. 한 잔에. 우리 매장에도 이런 커피가 네, 있다. 그래서 팔았던 거예요. 그것도 소량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잔에 15,000원 정도 받는 커피가 제일 비싼 겁니다. 전 세계 커피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착한 커피라는 얘기하는데 이 착한 커피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국에만 있는 용어입니까? 그렇겠죠. 제가 네. 뭐 다른 데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얼핏 듣기에는 남에게 크게 부담 주지 않는다, 뭐 정직하다, 뭐 선의가 있다 이런 개념을 모은 것 같은데 사실 커피 앞에 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뭔가 네, 이렇게 그래서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제 커피는 그러면 악한 커피냐? 네. 나쁜 커피냐? 나쁜 커피냐? 네. 착한 커피의 그런 거 착한 것들에는 뒤에 괄호 열고 가격일 네. 것 같아요. 가격이 싼 거를 이제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품질 대비 가격이 싸다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그 뭐 매장 임대료도 나와야 네. 되고 인건비도 그럼요. 천차만별인데 무조건 그렇게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가격은 주인은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더 받고 싶어요. 제가 만든 커피 제가 생각을 하면 한 잔에 한 10,000원쯤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커피를. 네. 정성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팔면 아무도 안 마시겠죠. 그렇죠. 다른 경쟁자한테 그렇죠. 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제 매장의 수준 음.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의
뭐 좋아할 만한 가격대를 맞추어서 파는 거죠. 그게 착하고 오히려 남을 속이지 않는 거 아닐까 싶어요. 착한 커피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80년대 운동권 특히 주사파들은 커피와 콜라는 네. 뭐 미제국주의의 똥물이다. 하태경 의원이 쓴 책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커피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죠. 이 통계는 사실입니까? 예, 제일 많은 거는 뭐 물론 미국이라고 하고요. 네. 일본이 또 많고 우리 이제 마시는 숫자는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정말로 세계 상위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의 소비가 워낙 많아서 네. 그런 고급 커피의 수요는 아직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커피 시장이 성숙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커야 돼. 대중화해서 성숙화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핸드폰이 갑자기 아프리카에 이제 성장하는 나라에 네. 전화를 쓴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유선 전화부터 뭐 이렇게 돌리는 전화부터 해서 그 모델이 구형 모델을 쭉 밟아서 뭐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간 단계가 생겼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커피가 막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늦었지만 네. 이런 그 경제 발전의 속도라든가 그 지금 현재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를 찾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부분을 많이 뛰어넘고 그냥 탁 올라갔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에 중국이 워낙 국토가 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화기, 이 동케이블로 공사하는 걸 기준했더니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쯤 지나면은 중국 전역에 전화를 깔 수 있다 이랬는데 예. 이게 위성 전화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 동케이블 시대를 그냥 뛰어넘어 버린 예. 거 아닙니까? 한 시대를 생략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동이 많이 나오는 데는 광산이 아니고 대도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금. 아, 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핸드폰에 금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아이고. 부품에. 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수거해서 그 금을 채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야,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정말 네.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사업에서도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뭐 진짜 일본을 어떤 캐치업하는 방식으로 막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는 거를 갈까? 이거보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것들도 연구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커피 문화가 한국보다 이제 많이 개화를 그렇죠. 한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면 일본 커피 문화와 한국 커피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랄까요? 그러니까 먼저 도입했고 먼저 퍼졌기 때문에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문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되게 지금 우리가 핸드드립이라고 해서 커피를 주전자로 내리는 거 이게 물론 이제 유럽에서 나온 시기긴 하지만 이게 활짝 꼽힌 거는 일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멜리타 예전에는 그 핸드드립을 내려 먹을 때 그 천에다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융드립이라고 네. 해갖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 빨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독일의 멜리타 벤츠라는 여사가 이거를 이제 종이 필터와 그 드리퍼를 만들어요. 구멍 하나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내려서 했는데 이게 상용화가 잘 안 된 거예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져다가 만듭니다. 네. 구멍을 3개 뚫어서. 멜리타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구멍을 3개 뚫어서 칼리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에요. 칼리타. 그리고 뭐 고노라는 것도 나오고 하리오라는 것도 나오고 다양한 그 드립 기구를 가지고 만들고 사이폰 같은 경우도 사이폰이라는 건 이렇게 뭐 시험관처럼 예, 생겨가지고 밑에서 커피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알코올 램프 같은 거 붙이면 그렇죠. 이렇게 증류식 커피 그렇죠. 메이커. 수증기를 쫙 올렸다가 커피를 다시 쭉 떨어뜨려서 마시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일본에 유행했던 거고 8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그 사이펀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사이펀으로 커피 시키면은 뭔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장비가 나와서 그렇죠. 정말 나만을 위한 어떤 커피를 만드는 것 같고 눈앞에서 실제로 그 보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대학생들이 좀 분위기 있게 여자친구를 네. 이렇게 사귀려면 그 정도는 내릴 줄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이 좀 고급 커피를 내리는 거는 핸드드립으로 많이 하죠. 맛이 일단 핸드드립, 깔끔하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사용하는 커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 커피에 비해서는 훨씬 순수하고 진하고. 예, 네. 그런 느낌, 커피마다의 느낌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이러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커피다 뭐 이런 건 사실 없죠. 개인의 기호겠죠. 실제로 커피 만드는 분의 심리 상태나 기분이나 언제 볶았나 이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미묘하게 달라집니까? 네, 저는 다르다고 느껴요. 그걸 실제로 느끼십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시는 사람의 컨디션이라는 걸 제가 절절하게 느낍니다. 이게 포인트로군요. 예.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 마시는 사람이 예를 들어 흡연을 많이 하고 왔다든가 네. 밤을 새고 와서 커피를 주문한다든가 이러면은 그쵸. 미뢰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해서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낀다. 밥도 그렇잖아요. 네. 배고프고 뭐 이럴 땐 정말 꿀맛 같은 밥이 있는데 네. 어떤 때는 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드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의 신체 컨디션 이거를 먼저 고려하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